자, 이번 시간은 저희들 카프카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이제 성인데, 자, 뭐 제목을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이 성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비유 또는 이해 방식이 이제 성으로 가는 길,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성으로 가는 길은 굳이 설명을 더 붙이면은 갈 수 없는 길이죠, 사실은. 그래서 길은 있지만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까지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과정이죠. 과정만 존재하고 그 끝이, 그죠?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란 말은 독일어에서 엔데지, 그죠? 엔데. 미하엘 엔데, 그죠? 그 같은 의미죠. 그 집은 가문이 끝장 보는 집안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끝입니다, 끝이.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과정들은, 자, 처음이 있잖아요. 처음이 있고, 처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물을 얘기할 때, 그 시간적으로 이제 시작과 끝이 있어야지 사물이 규정이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물을 규정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 디터민이라는 말 쓸 때, 또는 이제 독일어로 베슈틴맨이라고 쓸 때 다 이런 개념들인데, 이렇게 돼야지 한 사물이 시작하고 끝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처음이 없다면, 그리고 끝이 없다면 이게 곤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성으로 가는 길에서 시작은 성에 도착을 하죠. 성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성에 도착하는 말이 정확한 말 아니죠. 이제 성이 있는 말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성과 말을 구분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구분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성과 말을 우리 막스 프로트식으로 얘기하면은 성은 천상의 세계에 비유될 것이고 말은 세속의 세계에 비유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성이 말을 지배하는 것처럼 돼 있고, 이 마을에는 카라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규범이 아니라 바로 성에서 만들어진 규범에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속되어 있거나 스스로가 주인공이라 할 수 없는 면이 있고, 손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손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자, 마지막에 대부분의 작품 같은 경우는 입구라고 그럴까요? 자, 성의 입구에 도착을 해서 성에 가야 되는데, 자, 만약에 성이라는 것이 그 천상의 세계라면은 우리 삶 자체가 이제 완결되는 그런 구도를 갖는 거죠. 상승해서. 그래서 이제 상승해서 완결되고 완성을 보는 구도가 될 텐데, 자, 만약 끝이 없다면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규정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터미네이터, 그죠? 터미네이터, 이렇게 완결될 수 없다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일정한 규정을 갖지 않습니다. 규정, 정의, 데피니션이죠. 자, define도 마찬가지죠. fine, 그죠? 이게 fine라는 게 목적의 끝이거든요. 끝이 있는 게 정의예요. 어떤 것이 시작이 되고 끝이 있는지 딱 규정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성이라고 그러죠. 동일성이 한 사물을 그 사물로 만들어주는 것일 테니까. 자, 동일성이라는 말은 이뎀이란 말, 이뎀. 한 사물이 이러니 저러니,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계속 달라져 보이지만 항상 그 사물로 있는 그것을 동일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덴티파이라고 그러면은 한 사물을 그것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해서 신분 확인도 같지만 그 존재가 자기답다 얘기했죠. 자기답다는 것은 이제 항상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 처음과 끝까지 해서 항상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또는 항상적으로 동일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존재할 때 1살 때 나하고 10살 때 나하고 30살 내가 있으면은 달라 보이지만, 그죠? 그 모든 나가 시간 속에서 연속성이 있어야지 내가 되는 거지. 10살 때는 내가 됐다가, 20살 때는 뭐 날 까먹었다가, 30살 때는 다 되찾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그죠? 20살 때 나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시간적인 존재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동일성 개념은 연속성 개념이 됩니다. 시간의 한순간에도 자기를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잠자느라고 까먹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잠잘 동안에도 뭐 다른 누가 좀 생각이 주거나 아니면은 원리적으로 설명할 수 된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사물의 세계입니다. 그죠? 그런데 카프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 않은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르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정 불가능한 세계 또는 정의가 없는 세계, 그 다음에 이제 동일성이 없고 차이만 존재하는 세계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통적인 문학이 동일성 문학이라면 카프카의 문학은 차이 문학이죠. 차이 문학. 그죠? 그 다음에 연속성의 문학이 전통적인 모델이죠. 기본적으로 한 존재가 상승 발전해서, 그죠? 그죠? 상승 발전해서 인테그랄, 그죠? 자, 0부터 n까지 더하면 뭐가 나옵니까? 한 사물의 모든 모습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학에서 얘기하면은 한 존재가 발전해 나가거나 축적되거나 그 다음에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얘기가 사랑 같은 거죠. 그죠? 사랑 없는 데 시작해가지고 쌓아나가는 시간들은 뭔가 하면은 사랑을 완성시키는 과정들이에요. 곧바로 되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잃어버린 척 하다가 되찾는 과정으로 도움도 받고, 그죠? 위기도 닥치고 갈등도 겪어가지고 마지막에 아주 화려하거나 아름답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죠? 마지막 순간에 가면은 이게 이제 전체가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학은 전체 문학이에요. 그 다음에 발전의 문학이고, 그죠? 성숙의 문학이고, 또 약간 다른 말 쓰면은 빌둥이라고 하나요? 빌둥. 교양소설이라고 그러죠. 교양소설. 그러니까 이제 형성, 그죠? 포메이션. 어떤 것들을 빚어내는 그런 말입니다. 도야 이런 게 있죠. 도야. 요새는 한문을 쓰면 못 알아가지고, 그죠? 한문 쓸 필요도 없겠죠. 그죠? 도야. 한문으로 갈고 닦는 거란 뜻일 테니까. 자, 이게 이제 도야가 포메이션이고 빌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전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의 방식인데 카프카는 그렇지 않은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인생인지 사업인지 사랑인지 글쓰기인지 모르겠지만 카프카에게는 끝이 없어요. 그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끝이 있어야지 닫히는 걸 텐데 열리겠죠. 그래서 이제 성으로 가는 길은 계속 가지만 또 갈 수밖에 없지만 또 칸은 열심히 갑니다. 멈추지 않죠. 도달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비유를 벌써 몇 번 썼죠. 그래서 뭐 이 수업을 처음 듣는 분이 아니라면 앞에서 저희들이 이제 황제의 칙령을 보냈을 때 그것이 안 가는 얘기를 했었고 말의 장성을 쌓을 때 다 쌓을 수 없음을 얘기했었고 우리 삶이라는 것들은 시작하지만 끝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기의 끝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끝은 죽음 아닌가요? 자기 죽음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죽는 모습 밖에서 보려면 내가 또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그죠? 자기 죽음 못 봅니다, 그죠? 신기하게도. 궁금하잖아요? 자기 죽는 걸 좀 봐야 될 텐데, 그죠? 보면은 좀 정신 차릴 텐데, 그죠? 죽음을 못 봐요. 태어날 때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죠? 우리 어릴 때 기억도 별로 없지,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처음도 약간 안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 처음에 그랬다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뭐 실하고 막 있는데 그 중에 돈을 집었다더라. 이렇게 이제 돈주의자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 기억 안 납니다. 그죠? 내가 왜 돈을 주었을까요? 창피하게 실이? 연필이라든가 실을 주면 될 텐데, 그죠? 이렇게 이제 어릴 땐 잘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자각이 없어 그런 걸 거고 이때는 분명히 자각하고 싶어도 자각이 안 되는 것들이 몇 있어요. 이건 뭐 생물학적 얘기고 카프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끝이 없는 세계, 갈 수 없는 세계를 얘기하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길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만약에 이거 성공이라는 말을 바꾸면은 노력하지만 성공이 불가능한 어떤 시도들을 말합니다. 사랑을 바꾸면 뭐가 되죠? 사랑. 자,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히 미뤄지거나 사랑이 불가능하거나 수많은 사랑 속에서 사랑의 가장 완전한 모습 같은 게 실현되지 않거나 사랑을 통해서 망해버리거나,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카프카가 얘기하는 성의 세계들이죠. 그죠? 우리 충분히 많이 보는 얘기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성으로 가는 길을 이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방식이 많지만, 카프카는 가장 간명하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자, 카가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이제 그날 저녁에 도착하죠. 밤에. 좀 이상한 도착이죠. 우리 보통 도착하려면 아침부터 도착해야 될 것 같은데, 밤에 와요. 이제 자야 되는 시간에. 그래서 이제 자는 사람 다 깨워가지고, 방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방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밀집으로 만든 매트리스를 줄 테니까 잘 생각 있냐? 있다. 해가지고 이제 자는데 깨우죠. 누가 갑자기 나가지고 깨워가지고 당신 뭐야? 해가지고 이제 신분을 확인합시다. 이래가지고 허락도 없이 왔다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 존재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화해봐라.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나올 텐데. 자, 그게 이제 첫날 밤 얘기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카가 눈을 들어 보니까 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했어요. 열심히
갔는데 가까워질 듯 하지만 도달하지 않는 길로 계속 이렇게 어긋납니다. 조금씩. 그래서 우리 첫날이니까 오늘만 그렇고 내일 좀 갈 것 같다. 라 생각하죠. 우리 먼 길을 가봤으니까 알 텐데. 하긴 미국까지 가는 것도 뭐 걸어가다 보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다 보면 가죠. 비행기 타고 가긴 가지만. 미국은 좀 커서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데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걸리던데, 그죠? 골치 아픕니다, 그거. 우리나라는 뭐 이게 열심히 걸어가면 하루 만에 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 수 없는 땅, 그죠? 땅 때문에 작아가지고 갑갑 우리 추진 안 맞습니다, 그죠? 큰 데 살아야 될 텐데. 그죠? 그래서 가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는 그런 식의 거리가 좀 필요할 텐데, 우리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카가 가긴 가는데, 이 길은 목표가 눈에 보이지만 가면은 삐뚤어집니다. 그죠? 또 오른쪽에 있는 것 같으면 왼쪽으로도 사라진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작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에 대한 수많은 얘기가 계속 나타날 겁니다. 나타날 것 텐데, 이런 단조로운 얘기를 카프카가 이 수많은 장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도 한 번 보여준 것들을 더 밀도와 긴장감을 가지면서 여전히 계속 색다르게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은, 만약 이 책이 23장이라면은 도착장 빼고 뭐죠? 22개쯤 되는 실패 사례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실패, 저런 실패들. 또 뒤번 뭐죠? 이런 노력, 저런 노력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우리의 수많은 노력의 유형들이 있고 그 노력 유형들이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보십니다. 카프카가 좀 착한 사람이라면은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그죠? 우연이라도 성공하는 걸 보여줄 텐데 카프카는 냉정하기 때문에 또 그런 식의 또 엉뚱한 착함을 많이 보다 보면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이제 면역이 됐죠. 자, 내가 죄 지은 적 없지만 내가 내 스스로는 죄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무죄를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공식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나는 무죄가 될 수 없다는 이런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송이라는 과정 속에서 과정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나의 존재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밝히는 게 아니라, 그죠?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신의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대 또는 엉뚱한 일속으로 뒷걸음질치는지를 봤다는 것들이죠. 자, 같은 방식으로 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너무 막연해 보이니까 또 실제로 이 과정 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곡차곡하면 좋을 텐데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압축적으로 보여줄 필요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과제는 성을 반만 보다 오는 거지만, 그죠? 일단 이제 우리 과제,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24장쯤 보세요. 24장 보시면은 그 좀 뒤쪽에, 24장 보시면 뒤쪽에, 성에서 우연히 이 친구가 새벽에, 그죠? 그 서류를 배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묘한 장면인데, 그 장면을 잠깐 보면서 성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 구도, 그 다음에 전개하는 방식, 함의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좀 보고 성을 봐야지 좀 재미도 있고, 그죠? 갈만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거꾸로 가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번역본들, 지금 우리가 하는 번역본이, 저는 지금 법무사판 옛날 거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솔, 그 다음에 그 펭귄북, 뭐 또 그 정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보시면은 24장으로 나올 겁니다. 원래 뭐 장이 따로 있지 않고 제목도 없지만, 24장쯤 보시면은, 거기에, 자, 제일 앞에 보면은, 그, 열려있는 문 앞에 에얼랑거가 서 있다가 신호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칸은 지나쳤을 것이다 해서 이제 이 친구가, 그, 칼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칼람의 비서의 비서를 만나고, 그죠? 또 신문을 밤에 해요. 올빼미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밤에 하다가 뭐 졸다 이러다가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얘기 나오다가, 그 뒤에 보시면은, 우연히, 그죠? 그 아침에, 지금 얘기 아침이죠? 아침에 그 수레에서 서류를 싣고 오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소위 나리들한테, 우리 이제 그 성의 관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서류를 배분한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도 아주 독특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시면은, 아직 이곳 나리들에게는 언제나 낮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칸은 이 생각은 아직 5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복도 양쪽이 모두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방마다 소리가 납니다.
자, 이렇게 시끄러운 장면에서 좀 있으니까 서류 뭉치가 오는 거죠. 자, 물론 이 장면도 우리 보통 보는 것처럼 단순히 깨는 장면이 좀 다릅니다. 좀 독특해요. 그리고 또 재밌게 쓰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뭐 닭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죠? 아침 표시를 내려고 닭이 우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 막 소란스러운데 그 중에 닭 소리 들립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신사 양반이 닭 울음 소리를 흉내내 보일 정도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웃으라고 한 얘기죠. 문제는 카프카 작품들을 사람 볼 때 안 우는 게 문제예요, 그죠? 재밌게 썼는데 사람들이 재미있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또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또 겁먹어가지고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상당히 많죠, 그죠? 웃으라고 했는데 못 웃고 있는 그 이상한 장면들 있죠. 자, 카프카는 이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일을 다 이루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웃고 싶을 텐데 그럴 때 웃을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그죠? 완성이 되고 나서 웃으려고 그러면은 우리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고통과 그죠? 환난 속에서 웃어야 되는 것들이죠. 기독교가 좀 다르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웃음이 없는 문화 아닙니까? 카프카는 끝은 똑같지만 중간에 웃음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과정 자체가 웃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이죠. 기독교 문화는 웃음을 싫어하거나 웃는 사람 그리고 싶어하지 않거나 웃는 인간은 인간 취급하지 않죠. 그죠? 성경 보세요. 그죠? 어디 한번 웃으라 나오는지. 예수 얼굴, 웃는 얼굴이 있습니까? 예수는 미소를 띠지만 웃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인간이 될 웃어야 될 텐데 웃지 않는 인간이 바로 알죠. 그죠? 이상한 나라 공주하고 예수님입니다. 그죠? 안 웃어요, 이 사람들은. 이상한 나라 공주를 웃기면 웃길 하는데 예수님은 안 웃어요. 찾아보세요. 웃는 장면 나오는 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죠?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항상 기쁨에 가득 차 있지만 웃지 않습니다. 뭐 이제 웃었겠지만 우리 볼 일이 없었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한참 내려가다가 서류를 실은 수레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밀고 한 사람 끌고 하면서 나타났는데 우리 보통 보면은 서류 배분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서류를 잘 배분해 되지 않겠어요? 1번 서류, 1번 방에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은데 이 간단해 보이는 장면에서 일이 어그러집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찾으셨죠, 그죠? 24장에서 그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준 자료를 보시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붙인 제목은 혼돈과 오연 앞에서 제목이 이제 혼돈과 오연을 가장 잘 정식화한 또는 이제 글쓰기 형태로 보여주는 걸 보는데 서류를 배분하는 기한 방식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방금 얘기했잖아요. 성이라는 것을 길로 묘사합니다. 자,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성에 들어가서 성을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성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 끝이에요.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은 사라지고 길만 남았어요. 이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런 식의 성이라는 작품 자체를, 즉 성과 성으로 가는 길, 성으로 가는 길을 다르게 지금 뭐로 보는가 하면은 혼돈과 오연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장면이 꼭 이렇게 해서 할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급한 사람이라면은 성으로 가는데 가도 길이 없어. 어머, 낭패네? 실패네? 이렇게 맙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성으로 가는 길은 불가능한 길이다. 그죠? 접근 불가능하다. 내 모든 노력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몽땅 망하는 스토리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되는 거죠? 내가 100조를 벌려고 시작했는데, 뭘 그렇습니까? 이거밖에 못 버는 거죠. 그죠? 이거 망한 거죠. 그죠? 안 그래요? 100조를 못 벌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생에 망조던 얘기를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일반화시켜서 이제 혼돈과 우연. 그죠? 자, 혼돈의 반대말은 질서일 것이고, 우연의 반대는 필연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필연과 질서만 존재하는. 즉, 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점점 나아가면은 질서를 확보하거나 점점 나아가면은 필연이 만들어지는. 이를테면 이제 내가 과학자인데, 그죠? 처음 시작할 때는 무지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뭐 법칙을 알게 되고 막 공부해가지고 자, 이런 사람 몽땅 설명해요. 그건 뭐죠? 다 설명하면은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질서가 보이고 질서가 있고 질서를 인식하고 이런 것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질서의 세계는 필연성이 있어요. 그죠? 반드시 그래 합니다. 예외가 없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세계와 세계의 모습이고 신이 존재하는 세계의 모습일 것 같은데 또 우리 삶도 그러고 싶을 텐데, 그죠? 그런 거 들지 않습니까? 내가 갈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은 내가 헛길을 간다고, 그죠? 자갈 때 있죠. 그죠? 잘못 살았나 봐. 이런 거라든가. 자기가 이제 그 삶의 어떤 국면에서 어느 정도 이루고 성취하고 뭘 손을 쥐고 싶어 하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상하는 경우는 곤란한 일이 벌어지죠. 자, 카프카의 경우에 이 얘기를 약간 번역해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서류 배분 장면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돈과 우연 개념은 제 해석이니까, 그죠? 크게 믿지는 마시고,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또 이제 우리 보통 보는 길로는 가도 끝이 없는 길. 이게 약간 이제 수사급 표현이고 엄밀히 말하는 거죠. 갈 수 없는 길. 하지만 가야만 하는 길. 가도 멈추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욕망을 바꾸면 뭐가 되죠? 내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포기하지 않지만 욕망은 결코 만족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락강도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락강의 개념은 이거를 카프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해겔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자, 인식의 모든 단계들을 차례차례 거치면서 최후의 단계인 절대지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예요. 인간, 지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대지가 없이 인식의 단계들이 점점 완성되어 나가면서, 그죠? 이 과정들 자체를 욕망의 단계로 설명하는 것이 락강 모델이거든요. 답이 없는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자, 삶에서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또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혼돈과 우연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 문학이 이런 식의 혼돈과 우연들을 다시 말하면은, 질서와 필연성을 얘기하는, 그죠? 과학과 종교와 정치와 사회학이 아니라, 그죠? 문학으로서 이런 식의 혼돈과 우연들을 설명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가 길 잃었어요. 길 잃었습니다. 여기에 관심 갖는 게 바로 문학이에요. 예수님이 저런 비유 들 때는 별 생각하지 않죠, 그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예수님은 안 봐도 알거든요,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문학이 아니고, 그런 이제 한 마리 양까지도 몽땅 책임자는 전능함의 표시지만, 그죠? 실제 세계 속에서 양 잃어버리면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죠? 우리 가끔 애 잃어버린 경우 있잖아요? 애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한국에 있죠, 그죠? 찾을 수 없어요, 평생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이게 잃어버렸다는 얘기 자체는 전체 문제를 보여주는 방식이거든요. 이걸 얘기하기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연과 혼돈의 힘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다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들어있는 우연과 혼돈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돼요. 약간 더 속된 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나에게 닥치는 행운과 불행이라는 이 목들을 내가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성으로 가는 길은 결코 목적지에 이룰 수 없는 길 없는 길입니다. 그죠? 길은 길인데 가도 끝이 없으니까 길이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형태는 길로 나타납니다. 그죠? 자, 길자가 우리 한글로 바꾸면 뭐가 되죠? 한문으로 바꾸면 도가 되죠. 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동양도 참 재밌잖아요. 길. 진리를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길을 얘기하면 되죠. The way. 그죠? 길이 뭐예요? 길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도가 있다. 도가 뭡니까? 이게 뭐라고 썸씽이 아니지, 그죠? 이거는, 그죠? 어떤 길을 보여주는 거죠. 이 길을 가면은 뭘 만난다는 거야. 그게 동양적 방식입니다. 그죠?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죠? 누구한테 사랑은, 누구한테 돈은, 누구한테 권력은, 그죠? 그 존재를 의미있게 또는 무의미하게 또는 파괴시키는 걸 수 있을 테니까. 어떤 것이 아닙니다. 돈 이런 게 아니죠. 돈을 버는 길, 그죠? 거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나는 길을 잘 간 건가요? 글쎄요, 좀 다르지, 그죠? 그러면 돈이라 하면 되지, 그죠?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이다. 돈이 안 그랬죠? 돈 버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상도입니다. 그죠? 상도. 그죠? 상도가 중요한 거예요. 돈 버는 거는 결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도, 그죠? 학문의 도, 그죠? 사랑의 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면에서 이제 길을 가는데, 칸은 온갖 시도를 다 해서 성에 접근하려고, 성 안을 보려고, 우리 옛날에 공부한 건 뭐죠? 법 안에 들어가려고, 그죠? 애를 쓰고 있는데, 항상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안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에서 카가 술을 배분하는 장면, 과정을 우연히 관찰하는 걸 봅시다. 물론 이것도 앞뒤가 있는 맥락이기 때문에 맥락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나중에 다시 보기도 하고 일단은 그 서류 배분 장면이 워낙 특이하니까 그죠? 한 번에 그죠? 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밤중에 클람의 비서 에얼랑거의 호출에 불려간 칸은 한밤중에 방을 못 찾아요. 희한하죠. 방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방에서 이제 그 비서의 비서를 만납니다. 그 뷰르겔.
선생이 할 일이 참 많아, 그죠? 책도 사다 줘야 되고, 나눠준 복사물도 안 가져서 또 보여줘야 되고, 뭐 이런 식이죠. 이게 이제 칸한테는 다 형되지, 그죠? 근데 보통 경우는 이제 곤란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책 안 들고 온 학생한테 가장 잘 쓰는 악질 비유가 뭡니까? 학생, 총 안 들고 군대 가, 뭐 전쟁 안 돼. 그런 아주 군사 문화적 비유를 듭니다, 그죠? 책 안 들고 온 거는 총이 아닌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그 삶의 사소한 도구인데, 그 도구가 없으면은 곤란해요, 그죠? 책 없이 책을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책을 봐도 책을 모르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칸은 한밤중에 그 방을 찾지 못합니다.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못 찾고 비서의 비서예요. 그죠? 하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대장이 있으면 부하가 있을 테니까 비서의 비서입니다. 비서의 비서는 비류계를 만나는 거죠. 또 비류계는 친절합니다. 다른 비서와 달리. 그래서 이제 그 책 24장입니다. 그는 밤의 신문. 왜 신문을 밤에 할까요? 낮에 하지 않고. 그죠? 밤의 신문이 규칙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룰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규칙에 어긋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만났지만 자기들이 신문을 응해주겠다는 거죠. 친절하게 서리. 그래서 그 밤에 신문을 불평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불평할 수 있죠. 졸릴 텐데. 그렇다고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죠?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명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카에게 신문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카는 이 사태를 이해를 못 하는지, 아니면 알면도 불구하고 몸이 말 안 듣는지 졸고 있어요. 유일한 신문 기회인데, 물론 이 신문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 신문이 카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클람을 만나서 클람한테 줘서 프로토콜을 준다고 그러죠. 그 프로토콜을 주는데 프로토콜 주면은 클람이 그걸 봅니까 안 봅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클람이 보거나 안 보고는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프로토콜도 제출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런 식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칸은 졸음을 못 이긴 채 졸면 안 되는 상황에서 졸고 있습니다. 자, 이게 23장 장면이에요. 우리 24장을 보고 있는데, 이튿날 아침 그가 깨었을 때 에얼랑그는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가 신문을 거절하는 까닭에 모처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좀 신문을 해달라고 했더니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늦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고 이제 기회를 놓쳐버리는데, 그 장면에서 수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은 멀리서 하인 한 사람이 서류를 실은 수레를 천천히 끌고 오고 있습니다. 옆에 다른 하인이 걷고 있는데 손에 목록을 들고 방 번호와 서류 번호를 비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이제 짐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관찰자가 됐어요. 가가. 거의 모든 문 앞에 수레가 멈추었으며 그때마다 문이 열리고 관련 서류들이 방 안으로 전해졌습니다. 간혹 한 장 뿔 때도 있고, 그 경우에는 방에서 복도 쪽으로 짧게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 하인을 비난한 듯 같다는 거죠. 왜 한 장밖에 안 주냐 이거예요. 느낌이 들죠. 한 장이니까 한 장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더 와야 되는데 들어왔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면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걸 비유한 뭐죠? 내가 책을 샀는데 책이 350페이지인데 내가 본 책은 250페이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이제 349쪽인데 그 중요한 쪽이 없다든가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런 거 상당히 많이 겪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도 CD를 샀는데 독일에서는 원판을 사면 2만 원이고 한국에서는 복제본을 사면 15,000원이거든요. 돈이 없는 저는 15,000원짜리 샀죠. 그죠? 1000장 중에 하나가 잡음이 들어갑니다. 제가 산 판이 잡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빌어먹을 때가 있나, 그죠? 그렇다고 뭐 반할 수도 없고. 운 되게 나쁜 거죠, 그죠? 제가 음악을 더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판이 걸리는 겁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1000장 중에 한 장은, 또 100장 중에 한 장 걸리게 돼 있어요, 그죠? 나한테 와서 문제가 되죠. 한 장 더 삽니다, 그죠? 돈 5천 아끼려다 또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성질만 내지 아니하고 이 사태를, 아, 이게 혼돈과 우연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수 있는 여유가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장이 올 때 있어요. 그죠? 서류가 다 뭉치로 주는데 한 장 줍니다. 이상하다, 이거죠? 자, 문이 닫혀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문턱에 쌓아둔다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똑똑 두드리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턱에 쌓아두는 거예요. 요새 비유하면 뭐죠? 우편함에 그냥 넣어두는 거죠, 그죠? 우편함 넣어두면 그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요? 알 수 없죠, 그죠? 딴 사람 가져올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약간 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편함이란 매개체, 그죠?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 매개가 과연 연결될 건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만듭니다.
자, 카의 솜씨가 카프카 솜씨 독특하죠. 자, 그런 경우를 보면서 카는 이미 서류까지 배달된 이런 주변 여건에도 불구하고 문의 움직임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강해진다고 느꼈다. 다른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문지방에 그대로 있는 서류를 호기심을 지니고 엿보고 있었는데, 자, 문을 열기만 하면은 서류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자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서류를 놓고 가면은 어떡합니까? 문이 안 열려요? 저는 했는데 이상한 일이죠. 자, 어쩌면 끝까지 그대로 놓여 있는 서류는 나중에 서류가 문지방에 여전히 그대로 있는지, 자기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몇 번이나 살펴본 다른 나라들에게 분배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니까 고기 쌓아뒀다가 딴 사람이 가져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쌓아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까지는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 서류가 계속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할당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은 이런 걸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닫힌 문 앞에 서류가 남아있는 방치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 또 설명이 되겠죠. 닫힌 문 앞에서 서류를 방치하는 것은 무관심의 표시가 아닙니다. 도리어 관심을 드러내지 않는 간접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묘한데 왜 그런가 하면은 카가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카가 뒤를 돌아보고 걸어가면은 문이 열려가지고 서류가 사라져요. 내가 볼 때는 서류 그냥 있으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묘한 장면이에요. 자, 아마 이런 장면은 과학 잘하는 사람인 경우는 뭐가 비슷하죠? 양자극 비슷하죠, 그죠? 내가 보면은 소립자가 바뀝니다, 그죠? 다른 짓을 하고 있거나 그 비슷한 거죠. 내가 안 보면은 멀쩡하다가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서류를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곤란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도 한데 그 서류를 누군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카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놓여 있는 서류들은 그냥 번역이죠. 서류들은 되게 유난히 큰 묶음들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 묶음이 큰 거예요. 한 무지 안 먹으면 이게 곤란해질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카는 그것이 자만이나 악의 또는 동료를 고무하려는 자부심에서 잠시 방치한 것이라고 짐작을 했다는 거죠. 자, 얘가 재밌죠. 자만, 악의 또는 자부심 이런 거죠. 거기 둔다고 해서 가져가겠는가 라든가 아니면 일부러 안 가져가고 버티는 거예요. 이런 거 가능하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경우들이. 자, 이런 추측은 오랫동안 구경거리가 되었던 서류 뭉치가 그가 보지 않을 때마다 갑자기 방 안으로 재빠르게 끌려들어가고 문이 다시 닫혀버립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안 볼 때는 사라지는데 보고 있으면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문을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방문도 안 열린다는 거죠.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주변의 문들도 이 끊이지 않는 유혹의 대상이 드디어 없어진 데 대해서 실망해서인지 아니면 만족해서인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부정해버리죠. 그죠? 그런지 잠잠해졌다가 다시 천천히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한다는 것들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뭔지. 자, 그래서 그 설명을 하자면은, 자, 큰 묶음에 방치된 서류가 엉뚱한 곳으로 간다면은 일이 혼란해질 겁니다. 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카가 보지 않을 때 누군가 가져가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방문에서 가져왔는지 남 가져왔는지 알 수 없지만 사라졌어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류가 방치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하는 카와 그것을 주시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방치한 태도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죠? 자, 서류가 방치됐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잖아요? 안 움직입니다. 내가 안 보면 가져간다 이거죠. 짝을 맞추고 있는 거죠.